최근에 부동산 기사를 보면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송파권역에 속하는 위례 신도시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도 근래에 들어 아파트 매매가가 수억 원씩 떨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의 위례 자연앤 센트럴 자이 정형 59제곱미터 아파트는 최근 12억 3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 실거래가 14억 6천만 원과 비교해보면 2억 원 넘게 떨어진 가격입니다. 현재 위례의 아파트는 최고점 대비 2, 3억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만으로는 현장의 분위기를 접하기가 힘들어 직접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생한 현장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발로 직접 뛰며 더 좋은 영상 만들어 오라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위례는 강남과 판교 사이에 있는 신도시로서 직주 근접지인데 택지를 개발한 신도시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행정구역상 송파, 하남, 성남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강남 상구인 송파도 위례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강남과 판교와 달리 양질의 일자리가 동네에 없고 베드타운으로서 역할만을 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오늘 살펴볼 아파트는 남위례에 있는 위례 롯데캐슬입니다. 위례 롯데캐슬은 총 14동으로 이루어진 1673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매매가는 11억에서 17억, 그리고 전세는 5.9억에서 7.7억을 형성하고 있으며 평당가는 3,755만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례의 평당가가 보통 4,500에서 5천만원대를 형성하는 걸 볼 때는 비교적 위례 내에서는 저렴한 아파트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이지만 남위례에서는 위례 중앙타워가 중심 상권인 걸 감안하면 꽤 먼 거리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 마트를 포함한 상가들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바로 뒤에는 뒷산이 정비가 된 등산로가 있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호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위례 신사선이 완공되면 위례 롯데캐슬 6403동에서 역까지 도보로 13분이면 도착해서 신사역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위례 롯데캐슬은 34평 기준 2016년 6월 약 6억 8천에 거래가 되었고 2021년 9월에 14억 7,5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 2022년 8월에는 11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약 7억 9천만원이 올랐고 2021년 9월 대비 채 1년이 되지 않아 약 3억 원이 하락했습니다. 저는 위례가 앞으로 상황에 따라 더 하락할 수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며 우선 왜 더 하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가 아파트의 하락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추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두 번째로 경전철 및 트램 완공이 늦어지는 문제, 세 번째로 성남 원도심 일대 대규모 입주 물량 문제입니다. 먼저 하락의 첫 번째 이유로 추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켜서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토지관리과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 부동산 매매 거래 건수는 22년 8월은 640건이었습니다. 21년 8월은 4064건이었고요. 20년 8월 건은 4954건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서울시 부동산 거래량이 8월 기준으로 약 85% 하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금융위기가 터져서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2010년에는 어땠을까요? 2010년 8월 서울시 부동산 거래량은 2331건이었습니다. 현재가 거래량이 640건인 것을 보면 거래량만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가장 어려운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로 서울시의 주택가격 심리지수를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높을수록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다고 보면 되고 최대값이 100입니다. 현재는 매수 우위 지수가 23점으로 과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던 2010년도 시장이 22인 걸 감안하면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98이었던 것이랑 비교하면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래량이 줄고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에서 호가가 아닌
금매만 가끔씩 팔릴 것입니다. 이는 금리 인상으로 높아져가는 이자 부담과 다양한 세금을 내야 되는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더 낮은 가격의 금매가 나오면서 가격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같이 부동산 심리가 좋지 않을 때는 이미 올라버린 가격도 부담이 됩니다. 결국 가격이 오르려면 수요를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더 내려갈 거라는 믿음이 커지는 시장에서는 지금의 내려간 가격에도 아파트를 사는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남이력과 가까운 위례 푸르지오 6단지 33평 아파트를 보면 2017년 12월 매매가가 약 7.1억이었습니다. 현재 2022년 8월 기준 14.5억인데 여기서 1, 2억이 더 떨어진다고 해도 살 수 있을까요? 오르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더 비싸도 매수했겠지만 지금같이 내리막길을 걷는 시장에서는 과거의 가격을 생각하면서 더 기다려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며 이는 급급매 외에는 팔리지 않는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전세가 받쳐주지 않으면 매매가는 상승하기 힘든 구조인데 전세가도 하락하고 금리 부담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영향들 때문에 현재는 실수요자는 매수를 하기 부담스러운 시점이며 과거에 투자를 진행했던 투자자들은 지금 급 매도를 해도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하락의 두 번째 이유는 경전철 및 트램 완공이 늦어지는 문제입니다. 위례는 지하철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 차가 없으면 버스를 타고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8호선 남위례역이 근처에 있으나 역과 가까운 아파트 단지 힐스테이트 위례 아파트, 위례역 푸르지오 6단지, 위례 자연앤 레비안 이편한 세상 정도만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은 자차가 없으면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아직 버스가 많은 게 아니라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됩니다. 물론 남위례역 뿐만 아니라 8호선 장지역, 8호선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복정역, 5호선 거역도 있습니다. 이 또한 역과 가까이 있는 아파트 외에는 위례의 중심인 중앙광장 기준으로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철 을 이용한다 해도 잠실 외에는 주요 일자리가 있는 강남, 판교, 종로, 마곡, 성수까지는 갈아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위례 신사선은 현재 2027년 12월 개통 예정이나 몇 년씩 미뤄진 근황을 보면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정철인 걸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례 신사선이 개통되면 위례에서 한 번에 신사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좋아질 것입니다. 트램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트램이 생긴다면 지하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례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 당시 교통 분담금까지 낸 상태이나 몇 년씩 지체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고 이는 위례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하락의 세 번째로 성남 원도심 일대 대규모 입주 물량입니다. 위례에서 지하철로 한두 정거장만 가면 있는 성남 원도심이 있습니다.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남 원도심 일대는 약 10년을 내다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신축 아파트가 4만 세대 들어옵니다. 실제로 내년 성남 수정구 일대 입주량을 보면 몇 배로 입주량이 수요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헬리오시티 9510세대가 입주할 때 가락동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집값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말고도 용인 기흥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자 지하철 한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신갈역 주변 아파트 시세가 하락한 것을 보면 위례의 집값에도 앞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실거주를 염두에 두시는 분인데 위례의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조금 눈을 낮춘다면 성남 원도심 일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례 아파트가 하락하는 이유를 알아봤는데 그럼 위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위례는 무엇보다도 송파구에 위치해 있을 만큼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상 신도시 중에서는 탑급이고 부동산은 뭐라 해도 입지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굳이 서울을 가지 않아도 위례 내에서 웬만한 부분들은 다 해결됩니다. 새로 생긴 도시라 깔끔하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30, 40대 젊은 부부가 많습니다. 상가가 몇 년 전까지는 공실이 많았지만 위례 중앙타워를 중심으로 거의 다 채워져 있고요. 스타필드, 극장, 학교, 학원, 병원, 음식점, 마트, 야채
과일가게 등 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클럽, 유흥주점 같은 시설이 없고 대체적으로 조용하여 아이 키우는 엄마분들에게 딱입니다. 특히 위례광장은 주말이나 저녁에 와보면 많은 시민들이 아이들, 강아지와 나와서 바람을 쐬기도 합니다. 휴먼링과 위례호수 또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휴먼링을 이용하면 차도를 건너지 않고 이동할 수 있으며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도 많습니다. 저녁 이후에 와보면 많은 분들이 위례 수변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멋진 풍경을 보면서 걸어보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례 신사선과 트램이 개통될 경우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1조 7천억에 달하는 복정역 한승센터 복합개발 사업도 2027년만 준공될 경우 호재입니다. 환승정류장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전시장, 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북위례에 1200병상 규모의 가천대 길병원이 들어오는 것 또한 좋은 호재입니다. 지금까지 위례 아파트가 하락하는 이유와 위례 지역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향후에라도 위례 아파트를 매수해서 실거주하실 분들을 위해서 위례 롯데캐슬 34평 기준 매수 금액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투기가열 지구의 LTV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11.8억이고요. 일반 분들이 대출 시 9억 원까지는 40% 대출이 나오고 9억 원 이상은 20%가 나오기 때문에 대출금 4.16억을 제외한 7.64억의 매수 금액이 필요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대상자일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80% 대출이 나오나 최대 금액이 6억이기 때문에 6억의 대출이 나옵니다. 따라서 매수 금액은 5.8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위례가 아직도 실거주자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긴 하네요.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좋은 정보 가져오라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열정덕이었습니다.